반갑습니다. 저희는 주보트 신드롬과 관련 질병에 대해 발표할 김동선, 김묘정, 김세진, 그리고 박민정입니다. 전 가장 먼저 발표를 맡게 된 김동선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주보트 신드롬과 관련 질병들에 대해 역사, 증상을 차례로 살펴보고 질병의 원인을 유전자, 세포, 조직, 기관 수준에서 이야기한 후 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마리 주버트가 4명 형제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지장애, 운동실조, 간헐적 과호, 안구운동 이상, 손해충구 무형성증 등을 관찰했고 이를 주버트 신드롬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년 1997년 네오 트랜스버설 플랜 MRI 촬영을 통해서 미드브레인, 힌드브레인의 멀포메이션을 관찰했고 이것이 어금니 모양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모럴 투스 사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주버트 신드롬의 가장 확실한 진단의 척도입니다. 첫 번째 원인 유전자는 2004년에 밝혀졌고 2014년도까지 20개의 원인 유전자가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질병은 미국에서 약 10만 분의 1 확률로 발병된다고 보고되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단 2명만의 남매만이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주버트 신드롬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MTS로 진단할 수 있으며 유아기의 근긴장 저하, 발달 지연, 그리고 호흡 불규칙적인 호흡 패턴과 그리고 비이상적인 눈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주버트 신드롬과 매우 유사한 신드롬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주버트 신드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병들을 JSRD, 주버트 신드롬 릴레이티드 디스올더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중추신경계, 안구, 신장, 그리고 간, 골격에서 나타나는 JSRD의 증상들을 분류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에서 관련 신드롬에는 메칼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유아 머리뼈가 비정상적으로 혹처럼 튀어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주버트 신드롬과 관련된 질병인 메칼 신드롬의 대표적인 해부학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행동장애로는 근육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어택시아, 즉 운동실조가 발생하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의 저하와 다양한 멘탈 디지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구와 관련된 증상에는 가장 관련 있는 신드롬은 커치 신드롬입니다. 크게 비정상적인 눈동자 떨림을 의미하는 니스타그먼스, 안진과 오클라 모럴 어프렉시아, 안구 운동 실행증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갖게 되지만 놀랍게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장과 관련된 증상에는 시스틱 디스플라지아와 주베날 MPHP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카반 아레마 신드롬은 JSRD 중의 하나로 시스틱 디스플라지아가 나타나는데 이는 쉽게 말하자면 신장의 러블레이션에서 물혹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베날 MPHP는 아프 시스틱 디스플라지아보다 더 흔하게 나타나는 신장 질병으로 튜블러 인터스티셜 네프리티스와 겉질과 속질이 만나는 부분에 집중된 낭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신장 질병은 대부분 독립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몇몇 학자들은 논문에서 시스틱 디스플라지아가 주변의 MPHP를 유발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어서 주버트 신드롬과 관련 질병들에 대해 발표할 김묘정입니다. 간에 대한 증상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JSRD에서 간의 질병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아 과소평가되기도 했었는데 기술 발달로 그 연관성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코치 신드롬입니다. 얘는 위장관 출혈, 식도, 정맥류 또는 각혈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포함하는 포탈 하이퍼텐션, 간 문맥 항진증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포탈 하이퍼텐션은 간이 굳어져 문맥 고혈압이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피가 간으로 제대로 보내지지 못해 다른 부위로 흐르면서 발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JSRD의 스켈레털한 특징은 메인저 살디노 신드롬과 연관되는데 컨쉐이프드 에피피시스와 폴리덱틸리, 다지증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내분비계 이상으로 소화 비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JSRD의 증상을 소개해드렸다면 이제는 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그에 앞서 JSRD를 에티올로지와 패톨로지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JSRD를 유발하는 원인 유전자는 20개 정도가 밝혀져 있습니다. JSRD는 폴리지네틱이고 수많은 원인 유전자들의 돌연변이로 인해 매우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JSRD의 대부분의 증상은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병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유전자 수준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20개의 유전자들은 프라이머리 실리움에 모두 관련이 있는데 이들의 돌연 변이가 JSRD의 지네틱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는 세포 소기관인 실리아가 JSRD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 수준에서는 그 실리아가 있는 상피 조직이 연관되며 때문에 기관 수준에서는 눈, 간, 신장 등의 기관에서 JSRD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원인 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블 1은 JSRD의 원인 유전자 중에서 9개의 유전자에 대해 유전자 이상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7가지의 증상을 논문 자료를 통해 저희가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의 유전자 이상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즉 JSRD는 폴리지네틱스일 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트로피즘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에 대해서만 정리한 자료이기에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INPP5E 유전자의 경우 1999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레날 관련 질병은 발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2009년 논문에서는 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발견된 특정 패밀리에서 시스틱 에코제닉 키드니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특정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패밀리에 따라 증상의 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정리했던 유전자들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발표자 김세진입니다. 우선 실리아에 영향을 주어 JSRD를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 중에서 특히 CSPP1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리움과 관련된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어떻게 JSRD를 유발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휴먼 엠브리오닉 스템셀입니다. 빨갛게 형광 표지된 것은 CSPP1 유전자로부터 전사 번역된 단백질인데 특정 위치에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조사 결과 이 단백질은 프라이머리 실리움의 내부 공간인 누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병리학자들은 CSPP1 유전자가 프라이머리 실리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세웠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정상 CSPP1 유전자를 가진 대조군과 CSPP1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가진 실험군을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CSPP1 유전자를 갖고 있는 대조군의 경우 CSPP1 단백질 위에 프라이머리 실리움의 주구성 성분인 아세틸레이티드 튜블린이 붙어 선모가 잘 생겨나지만 CSPP1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실험군의 경우 프라이머리 실리움이 거의 형성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CTUB와 CSPP1의 결과를 볼 때 CSPP1의 돌연 변이가 생겨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실리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실리움이 필요한 올겐, 즉 CSPP1 유전자가 발현되는 올겐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각 기관이 CSPP1 유전자로부터 전사된 mRNA를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 cDNA를 만들고 그것을 검출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SPP1 유전자가 발현되는 기관은 JSRD에서 주로 이상이 생기는 기관과 동일하며 JSRD의 원인 유전자 중 하나가 CSPP1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주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PP1과 비슷하게 CEP290도 실리와 관련된 단백질입니다. CEP290이 암호화하는 단백질은 센트로좀과 실리아에 위치하는 단백질입니다. 다음 그림은 CEP290의 발현 위치를 관찰하는 실험으로 GFP를 이용해 CEP290의 위치를 알아내는 실험입니다. C의 경우 인간 세포의 유전자 조작으로 GFP-CEP290을 결합해 녹색으로 형광 표지하였고 RFP-CTN2로 센트로좀의 단백질을 적색으로 형광 표지하여 센트로좀과 CEP290의 발현이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D와 E의 그림을 보면 마우스의 키드니에서의 실험 결과인데 녹색 부분은 GFP-CEP290으로 표지된 것이고 적색 부분은 D에서 프리세틀리올러 매트릭스 프로틴 프리세트린, E에서는 아세틸레이티드 튜블린 스테이닝을 통해 표시된 것이며 두 결과 모두 CEP290의 실리아 형성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SPP1과 마찬가지로 CEP290도 기관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는 기관의 세포가 실리아가 생기는 정도에 따라 CEP290이 발현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음 사진은 마우스 티슈에서 CEP290의 mRNA를 추출하여 역전사 효소로 cDNA를 만들어 겔크로마토그래피를 한 결과물로
엠브로닉 스템셀의 경우 7일차에서 17일차까지는 발현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 후 실리아가 기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는 몸 전체에 좀 더 많은 CEP290이 발현되고 불균일하게 발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JSRD는 세포의 프라이머리 실리아를 발현하는 다양한 유전자 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프라이머리 실리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 번째 발표자 박민정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아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포 수준에서 JSRD를 살펴보자면 수백 개의 단백질로 구성된 멀티서브유닛 컴플렉스인 프라이머리 실리아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프라이머리 실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하나의 단백질에 뮤테이션이 발생하기만 하여도 전체 손모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른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리아는 가는 단백질 필라멘트로 된 긴 원통 모형을 하고 있는데 셀 서페이스 아래에 있는 바이살 바디와 엑소님으로 구성됩니다. 바이살 바디는 중심립 한 쌍이 중심립 주변 물질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실리아는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플러스 기호 앞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마이크로튜블 더블릿의 개수이고 뒤의 숫자는 엑소님의 개수입니다. 다음 사진은 대부분의 포유류에서 발견되는 9+0과 9+2 구조의 실리아입니다. 전통적인 분류에 따라 프라이머리 실리아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운동성 선모와 반대되는 개념에서 non-motil 실리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프라이머리 실리아의 기능에는 physiological roles in chemical sensation, signal transduction, control of cell growth가 있습니다. 실리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따라서 다낭성 심장질환, congenital heart disease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셀 바디와 프라이머리 실리아를 통해 로드 수용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프라이머리 실리아에 문제가 생기면 로드 수용체에도 영향을 주고 안구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직 수준에서는 선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피텔리움 티슈가 JSRD의 발병 원인과 가장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수준에서 발병 원인을 살펴보자면 상피 조직이 인체 대부분의 기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JSRD는 뇌 중추신경, 안구, 심장, 간 등 다양한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버트 신드롬에 대한 역사, 증상, 그리고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체 수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버트 신드롬과 관련 질병들이 다인자 발현이자 다면 발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JSRD는 선모와 관련된 많은 유전자들에 의한 질병이고 선모의 이상으로 인한 다양한 기관에서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버트 신드롬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주버트 신드롬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알려진 바가 없고 물리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할 뿐이라고 합니다. 주버트 증후군은 유전자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저희가 몇 가지 유전자 치료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만약 유전자에 넌센스 뮤테이션이 일어나 아미노산의 번역이 중단된다면 스탑 코던 리드 스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환자에게 젠타마이신을 처리할 경우 스탑 코던 리드 스로가 일어나 아미노산의 번역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엑손 스키핑입니다. 엑손 스키핑은 말 그대로 잘못된 엑손을 건너뛰는 것인데요.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환자에게 에테플러젠을 처리하면 마찬가지로 엑손 스키핑 현상이 일어나 번역 과정의 오류를 스킵할 수 있습니다. 주버트 증후군에서 이러한 스탑 코던 리드 스로나 엑손 스키핑을 유발하는 약물을 개발한다면 주버트 증후군과 관련 질병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주버트 신드롬이라는 희귀병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디지스 훌륭한 강의, 인체 구조와 질병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그리고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영어로만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조별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과학의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조사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위한 위대한 지식들을 가르쳐주신 이창훈 교수님과 분반 담당 이석규 교수님,
그 외 다수 훌륭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